비정상적인 급등을 어느 정도 일조했다. 자, 이번에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. 부동산 양극화의 원인이 뭐냐에 대한 뜨거운 논란이 있습니다. 자, 갈 곳 없는 자금이 고가 아파트에 쏠리게 되면서 상위 20%의 가격 첫평균이 17억을 돌파했습니다. 반면에 하위 20%의 아파트 가격은 3억 6천만 원으로 오히려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서 가격 차이가 13억 원 정도 벌어졌다라는 얘기인데요. 자, 일단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핵심은 뭐냐면 가격의 부동산 가격, 특히 아파트 가격의 양극화가 발생한 이유, 그리고 그 양극화가 더 커진 이유는 부동산 정책, 규제가 원인이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접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. 자, 정부의 규제가 원인이 되어서 특정 지역의 집가가 더욱 상승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또 계시고요. 또 한편으로는 정부가 규제하지 않았다면 특정 지역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 올라갔을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두 가지 얘기가 공존을 하고 있는데, 일단 개인적으로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? 잘 모르겠어요. 잘 몰라요? 규제가 네. 규제 오히려 없어요. 더 그러니까 사실 이번 텀에서의 어떤 좀 유독 더 도드라지는 특징이 뭐냐면 신축에 대한 강세가 유난히 컸고요. 그다음에 인기 지역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았죠. 네. 그리고 신축에 대한 강세가 진짜 또 컸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지난 텀, 그러니까 2000년대 중반 같은 경우는 강남, 미강남 또는 그 시절에 인기 있었던 지역은 아파트로 이렇게 잘 정비되어 있는 신도시 뭐 네네. 이런 쪽이 인기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번 네. 텀에서는 서울 그 지역에서도 강북의 뭐 대장 이제 그 내용도 이렇게 대체했다 이런 차이가 있는데 그런데 일단은 그 개 중에서도 네. 신축에 대한 어떤 관심이 더 커진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상승에서 많이 오른 애들도 그쪽이 더 많이 오르고 덜 오른 애들은 뭐 그때도 양극화는 있긴 있었지만 조금 더 가파라진 모습인 것 같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과거의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대한 학습 효과가 결국은 인기 지역을 더 인기 있게 만들어줬고 아닌 지역을 조금 더 덜 인기 있게 만들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.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2008년부터 2012년 하반기까지 가격 하락기, 뭐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얼어붙은 시절에 뭐 강남 아파트는 얼마나 빠졌고 강북의 아파트는 또 얼마나 빠졌고 형태로 많이들 비교를 했었죠. 그러면서 나와진 결과가 가격 탄력성이 사실상 강남의 아파트가 커 보이지만 많이 빠졌다고 해도 전체 가격의 몇 %인 거고 가격으로는 많이 떨어졌어도 그 다시 상승할 때는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비율도 많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다. 따라서 부동산을 투자를 하려면 또는 내 집 마련을 하려면 부동산을 똘똘한 한 채로 소유하려면 결국 그래서 강남으로 가야 된다라는 측면이 강화가 되면서 이렇게 강남 지역이 더 도드라지게 올라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는데요. 일단 재미있는 논점은 그렇습니다. 정부의 규제에 의해 이렇게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부작용이 만들어졌다면 과연 정부는 꼭 굳이 이렇게 규제를 했어야 했을까? 그러니까 그 얘기가 얼마 전에 이제 조선일보에서 내년도 부동산 시장 전망 네네. 하면서 오를 거냐 떨어질 거냐 이제 10명의 전문가분들한테 물어봤는데 네. 8명은 내년에 더 오를 것 같다. 2명은 네. 아니다. 근데 지금 시장이 과열이냐 과열 아니냐일 땐 6명이 과열이다. 4명은 과열이 아니다 그랬거든요. 과열인데도 오를 거라고 보는 분들이 있는 상황이에요. 근데 이제 왜 이렇게 과열됐고 시장이 이렇게 가격이 비싸냐. 이제 이 측면에서 심경 교수님이 해주신 말이 기억이 나요. 차라리 정부가 아무것도 안 했으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것 같다. 그러니까 어떤 규제가 작동하면서 이제 부작용을 낳은 부분들이 이렇게 가격이 급등되는 원인이다. 많이들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. 양도소득세 중과, 임대사업자 매물 등록이 인기 지역의 매물들을 급감하게끔 하면서 재고주택 시장으로 매물이 못 나오게끔 하고 시장에 수요는 있는데 그거를 꺾을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공급은 못 만들어주면서 매물이 급감한 상황이 생기고 여전히 유동성 자금들이 돌아다니고 돈이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 내용에도 핵심은 사실 어떻게 보면 고소득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도 있죠. 소득의 양극화도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소득
높은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에이 그냥 비싸더라도 사버려. 야 이렇게 오르는 거 이제까지 못 잡았던 거 짜증난다. 그냥 이 가격 주고 사고 있자. 뭐 이제 요번에 점 찍고 가자, 집 찍고 가자 이런 수요들이 몇 개 안 되는 매물들을 거래해주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해석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이 모르죠. 모른다는 얘기는 뭐냐면 안 봤으니까 규제가 없는 시장을 안 봤기 때문에. 근데 규제가 좀 과도한 과열, 이 비정상적인 급등을 어느 정도 일조했다. 근데 이건 진짜 위치에 있는 사람마다 생각이 너무 달라. 오늘 김세현 전 청와대 이 정책실장님의 인터뷰가 한경에 실렸어요. 아 그래요? 아니 한경이 아니라 경향신문에 실렸어요. 그 기사 되게 잘 봤는데 공공 임대주택 확보에 대한 어떤 필요성 할 만큼 했고 열심히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사회가 뭐 봐야 되고 뭐 이제 그런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 지금 뭐 영구 임대 아파트가 용적률 180% 젖어 있는데 이거 헐고 재건축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면서 이제 그런 측면의 얘기들의 사실 얘기예요. 근데 그 내용의 끝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다 폭등했는데 유동성 장세에서 네.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. 네. 우리가 잘해서 뭐 이 정도까지로 막았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대목이 있어요. 그래서 이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구나. 그러니까 정부가 이 정도 대책을 썼기 때문에 지난 3년간 불같은 상승장에서 부동산 가격이 이 정도인 거다. 잘 막은 거다. 뭐 이런 식의 평가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. 그래서 난 깜짝 놀랐죠. 그렇게 생각들 하고 있는 건가? 실제 그런 건가? 전 아닌 것 같은데. 일단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. 부동산 가격이 뭐 핀셋 규제로 해서 뭐 가격이 뭐 더 올라가고 이런 얘기를 논하기 이전에 이미 소득 수준에 있어서의 양극화가 극심하게 발생하는 상황이라 그거에 대한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도 같이 움직였다.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인 해석이 아닐까. 그러니까 오히려 뭐 규제를 해서 올랐다, 뭐 부동산 가격만 올랐다라고 하기 이전에 경제적인 상황 자체가 고소득층은 오히려 더 많은 고소득을 올리는 형태의 계층이 만들어졌고 저소득층은 더 살기 어려워진 이런 계층들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이게 부동산 가격으로 연장 됐을 뿐이지 부동산 가격 자체가 고소득층을 만들고 저소득층을 만든 건 아니었다. 또 네. 이런 얘기도 있어요. 뭐요? 2008년에 과자 600원 지금 2,000원. 네. 그러니까 돈 가치가 그만큼 없어졌다? 바뀌었다. 돈 가치가 돈을 그만큼 통화량 돈 많이 찍어내고 그렇겠죠. 돈이 많이 풀려있기 때문에 물가도 그만큼 물건 올랐다. 가격 가치도 바뀌었는데 집값도 그렇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하락한 만큼 집의 가격이 부풀려졌다. 이게 뭐 너무 과열은 아니다. 그러니까 뭐 지금 시장이 과열이다 아니다를 보는 것도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른 게 그런 측면도 반영이 된 거겠죠. 그러니까요. 그래서 단순하게 규제만을 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.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런 식의 결과를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인 판단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